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원은 그냥 뚝딱 홍식이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원은 홍식이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 넣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